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5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계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많이 접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위계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같은 걸 보게 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호객행위다. 이때 위계가 무슨 뜻이냐?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갑질이다. 이때 이 위계라는 것은 위의 위계와는 글자가 다르다. 굳이 얘기하자면 또 할 위계임 할 때 이것도 글자가 다른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가 되는 게 위에 있는 위계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위선이다. 거짓선이다. 가짜선이다 할 때 거짓이다. 그리고 걔는 꾀를 얘기한다. 그렇죠? 자, 거짓 위는 사람인의 하위자입니다. 발음이 왔죠? 이건 무엇을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여기에서는 사람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거짓이지.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 하위자는 손톱조죠. 손을 얘기합니다. 아래쪽은 사실은 코끼리를 가리키는 글자다. 그래서 사람이 코끼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일을 시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짓이다. 꾀를 낸다 하는 것은 말씀은가 열십이에요. 자, 열십자가 단독으로 쓰이면 열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다른 글자와 합치게 되면 무엇을 합친다, 더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말을 자꾸 더하는 것이에요. 말이 열이 아니라 말을 자꾸 이리 더하고 저리 더한다. 뭐 꾀를 낸다. 뭐 이렇게 또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 글자다. 그러면 위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 거짓 꾀다. 꾀를 내기는 냈는데 좀 거짓을 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것이다. 그렇죠? 또는 그 계책을 위계라고 한다. 그 장수는 적군의 위계에 속아 패전을 당했다. 적의 거짓 작전에 속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이 되는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냐? 위계에 의해서 거짓을 꾸며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그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이렇게 되겠죠. 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가 이런 것이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무방해에 관한 죄가 있는데 형법에 자,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예요. 공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공무방해에 관한 죄다. 이것은 이제 형법 8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거짓으로 공무원을 속여서 뭔가 공무집행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위계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인권옹호 직무방해,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특수공무방해에 따위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하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위계에 의한 어떤 것이 많이 나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호객행위 또는 위계에 의한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꼭 법적인 것을 떠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위계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 거짓 계책이다. 그렇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위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위는 자리 위입니다. 위치한다, 위. 걔는 이제 섬돌계다, 계단을 얘기한다. 그렇죠? 청계다, 위계. 예. 벼슬의 품계다. 그렇죠? 벼슬의 품계. 오늘날의 총리구실을 하는 의정부는 국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위계이다. 가장 높은 벼슬이다. 예. 그리고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이다. 위계가 섰다. 예. 위계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은 계급대로 이렇게 딱 하는 것이다. 계층에 따라서. 군대에서는 위계가 분명하다. 자, 왜 이것을 쓰느냐 하면 앞에 거와 발음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한자를 쓰지 않고 법 조문도 다 한글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계.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 사람을 뭔가 대할 때 좀 문제가 있다. 그 위계에 의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압을 했다 했을 때 어느 위계냐라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위력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위계, 두 가지의 위계와 이 위력이라는 것이 조금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다. 이제 이런 것이 형법에 일단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업무상 위력, 업무상이라는 것은 어떤 직장에서 상하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렇죠?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 거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하면, 자, 앞에 위계는 거짓된 계책이고, 두 번째 위계는 계급의 차이다. 그러면 업무상 위력은 계급의 차이에 따른 어떤 압력일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업무상 위력, 이때 이제 업무다. 이거는 사실은 위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계층과 말하자면 직급과 관련이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형법 제303조에 명시된 업무 또는 고용, 그렇죠?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 아래 사람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다. 이때 위계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위계냐, 이 위계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조건은 직장에서 상하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이 있는 사이에서 이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자, 문장이 이제 위계 또는 위력이다. 자, 윗사람이 위력이 힘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 여기에 위계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앞에서 본 두 개의 위계 중에서 이것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위계에 해당되는 우리 형법 체계에 위계에 의한 범죄는 없다는 것이에요. 위계라는 말이 나오면 다 거짓 계책과 관련된 것이다. 계급, 직급이다. 이거와는 관련이 없다. 같은 직장에서 일어난 것이라도 이 위계와는 상관이 없다. 단지 위력은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위력. 그래서 위계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고 위력은 이 위계와는 관련 없는 위력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범죄를 얘기한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위력이라는 말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는 위협한다는 것이죠. 역은 힘력이다. 힘으로 위협한다. 위협이 되는 힘이다.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것이 위력이다. 또는 그런 힘을 얘기한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적 힘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의 생각을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의 어떤 힘이다. 그래서 폭행, 협박 또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것.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것이죠. 제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위력이라 한다. 이 위력을 쓰게 되면 업무방해죄에도 걸리게 되고 특수폭행죄 등의 범행수단으로 된다. 그게 법에서 얘기한 지금 위력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직장 내의 지위와 권력으로, 자, 두 번째 위계가 되겠죠. 권력으로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세력, 힘, 그것을 위계를 한다. 그것을 위력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위력을 행사하여 범한 성폭력 범죄를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라고 하고, 특히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라고 한다. 자, 만약에 이러한 것을 설명하면서 또는 위력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해서 거짓말을 시켰어. 그렇죠. 그 사람을 거짓말을 시켜서 이런 범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위계란 말이 나올 때에도 첫 번째 위계와 관련되지 두 번째 계급에 관한 위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한 위계는 앞에서 봤다시피 이 위계에 의한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글자인데 이 위험한 위자를 쓴 위계가 있습니다. 네, 위험한 계획이나 꾀다. 네, 위험한 계획이나 꾀다. 그리고 이러한 위계가 있습니다. 하위자다. 네, 하위자다. 거짓 위자가 아니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앞에 사람 인변이 들어가면 거짓인데 인변이 없으므로 이제 한다는 뜻이에요. 위계, 이거는 긍정적인 것이죠. 한문투의 편지에서 그리할 계획이다 라는 것이 위계. 그냥 할 계획이다. 이런 옛날 편지 같은데, 글 같은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월말경 귀향할 위계임, 귀향 위계, 이렇게, 글쎄요. 직접 써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두 번 써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요즘은 잘 없지만, 이건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위계가 나와서 비슷하게 쓰이는 것이 괴계가 있다. 발음하기 좀 어렵죠. 괴 이것도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거짓, 꾀다.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 그것이 괴계다. 이것은 이제 괴변이다. 괴사다. 다 거짓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데,
계획이란 말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선이란 말이, 일단 위계와 관련해서 위선, 가짜 선이다.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위악이다. 일부러 악하게 한다. 위선은 일부러 선하게 한다. 이건 가짜. 이거는 일부러 악하게 행동하는 것. 가끔 있습니다. 위악이다. 그렇죠? 자, 이것은 이제 다 사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위자로 선 위선은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글자 그대로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선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을 한다. 위에는 선을 하지 않고 가짜 선이고 이것은 진짜 선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사전에 나오지만 이것은 사전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위선이라는 낱말은 쓸 수 없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전에 낱말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자, 한문 속에서, 문장 속에서는 얼마든지 쓰일 수 있죠. 뭐 그 예로서 예를 들어서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위선자, 예, 이거 위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이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보입니다. 예, 천보, 지, 위, 복이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이를 갚는다.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또 위불선자, 선이 아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네, 선하지 못한 자는 천보지화라, 하늘이 화로서 갚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러한 문장 속에서는 얼마든지 위선이라는 것을 낱말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명심보감에도 나오고 또 공자님의 말씀하신 논어에 들어가지 않은 공자님의 다른 말씀, 그것을 챙기는 공자가의에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가서 사슴을 산채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또 아래 사람에게 이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거라 했습니다. 자기는 계속 사냥을 하고 그 사슴을 이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사슴이 없습니다. 왜 사슴이 없느냐 하니까 얘기를, 이 사람이 사냥한 어린 사슴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계속 뒤에서 어미사슴이 쫓아옵니다. 어미사슴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자기 새끼가 잡혀가니까. 그래서 그 어린 새끼 사슴을 가지고 집으로 가던 사람이 마음이 너무 처근지심이 생겨서 그 사슴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집에 가지고 올 게 없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사슴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꾸짖고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사람 다시 오게 합니다. 오게 와서 자네 우리 아들의 스승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왜 전에는 저를 쫓아냈는데 이제 다시 불러서 아들의 스승으로 삼습니까?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그 어린 사슴을 풀어준 것은 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신을 욕할 일이 아니다. 당신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내 아들을 교육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불렀다. 여기에 이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나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위선이라는 것이 낱말은 없지만은 문장 속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계, 예, 거짓으로 꾸미는 계획에, 예, 그렇게 된다. 이 위계는 위험한 계획이다. 그렇죠? 또 여기에 위계는 할 것이다. 위계할 계획이다. 할 생각이다. 라는 그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